DJI의 오스모 액션 5 프로가 출시됐습니다. 더 커진 OLED 스크린에 영상은 더 밝아졌고요. 슈퍼나이트 등 촬영 모드도 다양해졌는데 방수는 뭐 20m? 이거 액션캠 최초 아닌가요? 배터리 라이프는 더 길어져서 아니 진짜 4시간을 찍는다고? 조만간 예능 액션캠 이걸로 싹 다 바뀌겠는데요? 제가 DJI 오스모 액션 1이랑 4를 리뷰했었는데 사실 대여해서 잠깐 사용해 본 거고 장기간 실사용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오스모 액션 5 프로를 보내주셔서 여름 휴가 동안 사용해 볼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상어도 잘 찍어 왔어요. 개인적으로 DJI 협찬받은 건 처음인데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계속 좋은 관계. 자, 간단한 언박싱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건 어드벤처 콤보 패키지인데요. 패키지마다 구성품이 다른 점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각해보니까 오스모 액션 언박싱은 처음이더라고요. 패키징이 화려하진 않은데 거치려 없이 딱 구성품만 꽉꽉 채워서 담아놨어요. 일단 스틱이 들어있고요. 이것도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자, 이게 오스모 액션 5 프로입니다. 1.3분의 1인치 CMOS 센서를 사용하고 센서 사이즈 자체는 전작과 동일하지만 차세대 모델로 개선이 됐다고 합니다. 조리개나 화각 등 정보들이 적혀있는 것도 좋네요. 그리고 로고에 보면 O자에 구멍이 뚫려있죠? 이게 색온도 센서가 내장되어 있는 거라고 해요. 현실적인 컬러 이미지 프로필을 제공한다고 하는데 이따 살펴보기로 하고, 구성품으로는 마그넷 마운트와 곡면 접착 마운트, 보호 프레임, 스크류 등이 들어있는데요. 이 마그넷 마운트를 처음 사용한 게 오스모 액션 2였나 그렇죠? 그냥 철커덕하고 장착할 수 있고 프레임을 끼운 상태로 장착할 수도 있어요. 이 프레임은 세로 모드로도 장착이 가능합니다. 그 밖에 설명서, 보증서, 스티커도 들어있고 C2C 케이블, 그리고 이게 진짜 마음에 들었는데 배터리 충전 케이스예요. 1950mAh 배터리 3팩이 들어있는데 케이스 자체에 충전 기능이 있는 건 아니지만 뚜껑도 있어서 휴대하기도 좋고 한꺼번에 충전할 수 있고 충전 상황도 LED로 알려주니까 여행 때 가지고 다니기 너무 좋더라고요. 배터리는 이렇게 번호를 붙여주면 순서대로 사용하기 좋은데 이가 없네요. 그냥 ABC로 붙여야 될 것 같네요. 깔끔해졌죠? 이런 게 원래 호환 제품으로 많이 나오는 건데 DJI는 이런 것도 정품으로 넣어주네요. 배터리는 손잡이가 위로 가도록 꽂아주시고 마이크로 SD카드는 로고가 배터리 쪽을 향하도록 넣어주시면 되는데 사실 오스모 액션 5 프로는 내장 메모리가 있습니다. 무려 48기가 정도의 메모리가 있어서 따로 SD카드가 없어도 촬영이 가능해요. 몰랐지 뭐예요. 자, 전반적인 디자인과 폼팩터 자체는 전작인 액션 4와 동일합니다. 재질이 살짝 우툴두툴한 러기드한 재질로 바뀌고 타이틀 로고가 살짝 커진 거 말고는 버튼 위치도 동일하고 외형이 거의 비슷해서 보호 프레임이라든가 마그넷 어댑터라든가 기존 액세서리도 모두 호환 가능해요. 그런데 제가 오스모 액션 언박싱이 처음이라 신기해서 호들갑을 떨고 있긴 하지만 사실 이게 이전 모델에도 다 있던 거긴 합니다. 액션4와 마그넷 마운트도 동일하고 배터리 케이스도 비슷해요. 배터리 용량은 커졌는데요. 배터리 사이즈가 동일해서 배터리도 서로 호환이 됩니다. 대신 스크린이 LCD에서 OLED로 바뀐 데다가 훨씬 커져서 보기에도 시원시원하고 조작도 편해졌어요. 전면 스크린도 살짝 커졌고 OLED라 그런지 화면 자체가 많이 밝아진 느낌이에요. 여기서 다른 액션캠들과도 비교를 해보면 일단 사이즈가 가장 작습니다. 인스타360 에이스 프로는 플립 스크린 때문에 제일 크긴 한데 고프로 히어로 12, 13보다 작아요. 무게도 147g으로 타사 제품보다 확실히 가벼운데 아무래도 드론 만드는 회사다 보니까 경량화에 노하우가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최근 액션캠들의 추세가 이런저런 기능들이 들어가면서 점점 커지는 추세인데 손가락 2개 정도 높이로 여전히 작은 사이즈를 유지하고 있는 게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들고 다니면 확실히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이제 카메라를 켜볼 텐데요. 메뉴나 UI는 이전 모델과 거의 동일한데 텍스트는 작아지고 아이콘이 좀 커졌어요. 그리고 오스모 액션은 전면 스크린에서도 터치 조작이 됩니다. 액션4에서도 됐던 거긴 한데 아직 액션캠들 중에 전면 스크린 터치되는 건 오스모 액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촬영 모드가 다양해졌습니다. 기존엔 촬영 모드가 좀 빈약했었는데 슈퍼나이트, 피사체 추적, 하이퍼랩스 모드가 추가됐어요. 사진도 연사 모드가 없었는데 설정으로 연사 기능이 생겼습니다. 사실 연사가 없었던 건 좀 심하죠. 지원하는 해상도나 FPS는 최대 4K 120fps로 변화는 없는데 16:9에서만 되던 120fps를 4:3 모드에서도 지원한다는 게 개선된 점이에요. 그리고 ISO는 최대 25600으로 높아졌고 컬러 모드도 다양해졌는데 언박싱이 좀 길어지는 것 같으니까 빨리 밖으로 나가볼게요.
자, 3사 액션캠들 블라인드 테스트 살짝 해볼까요? 어떤 게 어떤 걸로 찍은 걸까요? 정답은 왼쪽부터 에이스 프로, 오스모 액션 5 프로, 고프로 히어로 13순이에요. 화질이나 색감은 호불호의 영역이기 때문에 최대한 객관적으로만 보자면 액션5의 화질은 일단 굉장히 밝고 채도가 높은 편입니다. 주간 영상을 언뜻 보면 큰 차이가 없어 보이기도 하는데 역광이라든가 상황에 따라 확연히 차이가 날 정도로 밝아요. 액션4랑 비교해봐도 차이가 나는데 이게 실내로 가면 차이가 더 커집니다. 이따 저조도 테스트 다시 할 텐데요. 일단 실내 저조도는 거의 상대가 안 될 정도로 밝아요. 그리고 액션캠들이 기본적으로 채도가 높고 대비도 높아서 쨍한 느낌들이 많은데 액션5 프로는 채도는 높지만 대비는 그렇게 높지 않은 느낌이었어요. 다른 액션캠들은 컬러 모드를 선택할 수 있어서 채도를 조절할 수 있는데 액션5는 그런 건 없고 단일 컬러라 자연스러운 색감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좀 아쉬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로그 촬영 모드가 있어서 컬러 보정하기엔 좋아요. 게다가 로그 촬영 컬러 켜기 기능이 있어서 컬러를 보면서 찍을 수도 있고 어플에서 쉽게 컬러를 입힐 수도 있어서 로그 촬영이 쉬운 편이긴 한데 어쨌든 보정을 한 번 더 거치는 것 자체가 일반 유저들은 좀 귀찮을 수 있겠죠. 그리고 액션5는 HDR 성능이 굉장히 뛰어난데요. HDR 모드가 따로 있는 건 아니지만 그냥 기본 모드 자체가 다른 액션캠의 HDR 정도로 하이 다이나믹 레인지 표현이 뛰어나요. 이게 차세대 1.3분의 1인치 CMOS 센서를 사용했다고 하는데 최대 13.5 스톱 다이나믹 레인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부와 명부를 13.5단계로 표현해 준다는 건데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카메라 고수분들 13.5단계가 어떤 의미인지 댓글 좀 남겨주세요. 그런데 이미지가 밝아진 만큼 명암은 좀 떨어지는 느낌이라 입체감은 좀 부족해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다른 영상들과 비교해보면 디테일이 좀 부족해서 좀 밋밋해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사진의 경우를 봐도 밝기는 제일 밝은데 이미지가 살짝 평면적이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물론 사진은 대부분 보정들을 하잖아요. 그리고 로우 촬영도 가능해서 후보정의 여지는 많이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있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뉴얼 모드에서 ISO랑 노출 조절하면 되지 뭐 이런 댓글이 달릴 수도 있는데요. 액션캠이 원래 막 찍고 막 쓰는 맛에 쓰는 거잖아요. 오늘 리뷰는 매뉴얼 모드는 제외하고 자동 모드만 테스트하고 있는 점도 고려해 주시면 좋겠네요. 화각은 굉장히 넓은 편이어서 표준 화각에 손으로 들고 찍어도 충분히 넓더라고요. HLG HDR 촬영도 가능한데 더 넓은 색 영역을 사용한다는 거잖아요. 어차피 이 영상에서는 못 보여드리고 링크만 남겨놓을 테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영상 안정화 성능은 상당히 뛰어났습니다. 전반적으로 에이스 프로보다는 높고 고프로 히어로 13과 비슷한 정도였어요. 액션4와 비교했을 때 살짝 더 좋아 보이긴 하지만 큰 차이는 안 느껴졌는데 액션4에서 이미 락스테디 성능이 굉장히 높았던 것 같아요. 수평 잠금 성능은 45도까지만 잡아주는 호라이즌 밸런싱과 360도 전부 잡아주는 호라이즌 스테디 모드가 있는데요. 일단 액션4와는 크게 차이가 없어 보였고 화각 차이가 좀 있긴 하지만 성능 자체는 다른 액션캠들과 비슷합니다. 수평 잠금은 몇 년 전 같으면 굉장히 신기해하면서 리뷰했을 텐데 지금은 워낙 대중화가 돼서 그냥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갈게요. 자, 저조도 화질도 비교해봤는데요.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액션5 자체가 엄청 밝아져서 기본 동영상도 저조도 화질이 상당히 밝습니다. 게다가 액션5에는 저조도 강화 모드인 슈퍼나이트 모드가 따로 생겼죠. 각 액션캠별로 저조도 강화 모드를 비교해보면 에이스 프로의 퓨어 비디오만큼 밝아요. 그런데 퓨어 비디오보다 노이즈는 좀 더 있긴 해요. 슈퍼나이트 모드에 들어가 보면 ISO가 51,200으로 고정인데요. 저조도 강화라는 게 이런 식으로 ISO 높여서 밝게 한 다음에 노이즈를 소프트웨어적으로 줄여주는 건데 그게 살짝 부족한 것 같긴 해요. ISO 최대값의 일반 동영상도 슈퍼나이트랑 밝기는 비슷해요. 노이즈만 좀 줄어든 거죠. 그래서 ISO별로도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ISO 3200까지는 액션4가 더 밝다가 6400부터는 액션5가 훨씬 밝아집니다. 그리고 액션캠 저조
저조도 영상에서 흔히 보이는 잔떨림 현상도 ISO가 높아질수록 줄어드는데요. 그 경계가 3200 정도인 것 같더라고요. 최대 ISO 3200까지는 동영상 안정화로 인한 자글거림이 살짝 있는데 6400부터는 현저히 줄어드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액션캠들은 노이즈를 줄이기 위해 저조도에서 ISO를 낮추는 게 일반적인 팁인데요. 오스모 액션 5 프로는 ISO를 꽤 높여도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프로 모드가 아닌 기본 모드를 활용하는 것도 저조도 화질을 높이는 좋은 방법이에요. 결론적으로 액션 5 프로의 저조도 화질 자체는 상당히 밝아지긴 했는데 프로 모드에서는 상황에 따른 최저값이 달라서 설정하는 게 좀 번거롭기 때문에 아예 저조도에서는 기본 모드를 적극 활용해 보시기 바라고, 깜깜한 곳인데 꼭 찍어야 한다 이럴 때 슈퍼나이트를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망의 배터리 과열 테스트인데요. 이게 대박입니다. 일단 액션 4와 5만 비교했을 때는 4K 60p에서 액션 4가 79분에 꺼졌고 액션 5 프로가 114분, 거의 2시간 가까이 버티고 꺼졌어요. 액션 4도 배터리 라이프 긴 걸로 유명했는데 훨씬 길어진 거죠. 물론 액션 4는 제가 대여한 거라 배터리 효율이 좋진 않을 거라 정식 비교라고 하긴 어려워요. 하지만 이게 4K 60프레임이고 액션 4는 절전을 위해 중간에 화면이 꺼지는데 액션 5 프로는 화면이 계속 켜져 있었던 걸 감안하면 절대적으로만 봐도 진짜 한 세대 만에 엄청나게 발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이게 과열로 꺼진 게 아니라 둘 다 방전으로 꺼졌다는 거예요. 보통 액션캠들이 과열로 중간에 꺼지는 게 문제인데 최고 사양으로 찍으면서도 배터리 하나를 다 소진하는 동안 안 꺼졌다. 이게 진짜 놀라운 것 같습니다. 다만 액션 5 프로는 렌즈캡에 고무 커버가 있는데 이 커버를 벗기면 굉장히 뜨거우니까요. 이건 조심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1080p 60프레임으로는 다른 제품들이랑도 비교를 해봤는데요. 일단 고프로 히어로 13이 63분에 꺼졌고 에이스 프로가 78분, 액션 4가 1시간 43분 이것도 대단한데 액션 5 프로는 무려 2시간 11분에 꺼졌습니다. 액션 5 프로 스펙에 배터리 4시간이라고 돼 있길래 이거 좀 과장된 거 아닌가 했는데 30프레임으로 찍으면 거의 4시간 나오겠더라고요. 제가 시간 잡아먹어서 배터리 테스트 하는 거 좀 싫어하는데 역대급으로 오래 걸린 테스트였습니다. 사운드 녹음 테스트도 해봤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자, 이쪽이 액션 4, 이쪽이 액션 5 프로인데요. 어떻게 들리시나요? 자, 이쪽이 액션 4, 이쪽이 액션 5 프로인데요. 어떻게 들리시나요? 기본적으로 볼륨 자체는 줄었지만 주변음은 줄여주고 음성이 더 또렷해졌어요. 그리고 액션 5 프로는 DJI 마이크 2와 호환이 돼서 리시버 없이도 직접 마이크로 녹음이 되는데요. 제가 DJI 마이크 1세대밖에 없어서 테스트를 못 해본 게 좀 아쉽습니다. 그 밖에도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요. 피사체 추적 기능, 이게 신기했는데 인물을 추적하면서 크롭을 해주기 때문에 마치 짐벌로 찍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혼자서 브이로그 찍을 때 좋을 것 같은데요. 처음엔 작동을 안 해서 뭐지? 했는데 이게 피사체가 앵글 안에 있는 상태에서 촬영을 시작해야 작동을 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실수하지 마세요. 그리고 20m 방수가 됩니다. 이전 모델도 18m 방수라 액션캠 중에서 가장 방수 성능이 좋았는데 무려 20m로 늘어나서 현존 액션캠 중 방수 성능은 최고가 아닌가 싶어요. 스노클링은 물론이고 스쿠버 다이빙, 오픈워터 레벨까지 커버가 되는 수심이긴 한데 아무래도 바닷물에서는 하우징이 있는 게 안전하긴 합니다. 그리고 액션 5 프로 자체가 수심계와 고도계 기능까지 갖추고 있어요. 수심 고도 기능을 켜놓으면 이렇게 비행기에서는 고도를, 물속에선 수심을 표시해주는데 미모 앱 대시보드에서 설정을 해주면 화면에 표시가 됩니다. 등산하시는 분들이나 다이빙 하시는 분들 유용하지 않을까 싶고, 디스플레이 항상 표시 기능도 굉장히 마음에 들었는데요. 절전 때문에 화면이 꺼져 있는 상태에서도 현재 상태를 표시해주는 기능이에요. 촬영 중에 화면이 꺼졌을 때 굉장히 유용했고, 사진 영상 전환 시에 음성으로 알려주는 것도 나름 편했고요. 오디오 웨이브 백업 기능도 있고 와이파이 6에 USB 3.0 사전 녹화 기능도 있고 루프 촬영 기능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지원하지 않지만 나중에 최대 960fps의 슬로우 모션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해요. 와, 960프레임이면 어느 정도일지 감도 안 잡히는데 화질 저하가 있긴 하겠지만 궁금하긴 합니다. 그 밖에도 사용하면서 느꼈던 장단점들을 정리해보면, 일단 사이드 도어가 진짜 부드럽습니다. 액션캠들이 방수 때문에 사이드 도어를 뻑뻑하게 결합해 놓는 경우가 많은데 얘는 눌러야 열리는 방식인데 이게 굉장히 부드러워서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온오프 속도가 엄청 빨라요.
이게 최초에는 켜지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데 일정 시간 내에 다시 켤 때는 거의 탭하면 켜지는 것처럼 바로 켜지니까 여행 다니면서 그게 너무 편하더라고요. 제가 정확한 발동 조건을 확인하진 못했지만 대략 꺼지고 1시간 내에는 바로 켜지는 것 같아요. 아쉬운 점이라면 음성 제어가 아직 한국어 지원을 안 하고요. Take photo. ISO 자동이 없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자동 모드긴 해요. 근데 이게 미니멈 맥시멈 범위 안에서 자동이라 최대 ISO는 설정을 해줘야 하거든요. 그런데 촬영 상황이 바뀌었는데 ISO 변경을 깜빡해서 영상들을 못 쓰게 된 경우가 좀 있었어요. 특히 수중 영상을 많이 찍었는데 노이즈 줄인다고 ISO를 좀 낮춰놓고 찍었더니 영상들이 좀 어둡게 나와서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기본적으로 ISO를 좀 높여놓고 써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파일 촬영 정보를 확인하기가 좀 어려워요. 다른 제품들은 ISO라든가 셔터 스피드라든가 촬영 정보들을 카메라상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데 액션5 프로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편집 프로그램상에서도 확인이 잘 안 돼서 이번에 리뷰를 하면서도 어떤 설정으로 찍었더라 기억하는 게 좀 힘들었습니다. 이런 건 나중에 업데이트가 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가격은 기본형인 스탠다드 콤보가 509,000원, 오늘 리뷰에서 보여드린 어드벤처 콤보가 639,000원으로 출시될 예정인데요. 기본형이 50만원이면 진짜 괜찮은 가격인데 웬만하면 어드벤처 콤보를 추천드립니다. 스탠다드는 배터리 1개에 스틱도 없는데 어드벤처 콤보는 배터리 3개랑 배터리 케이스, 스틱도 들어있고 마그넷 마운트도 2개가 들어있는데 이 스틱이 정말 마음에 듭니다. 가볍고 그렇게 크지도 않은데 무려 1.5m까지 늘어나서 원 길이 대비 가장 긴 스틱이 아닐까 싶고요. 길이 조절할 때 텐션도 적당해서 수중에서도 굉장히 사용하기 편했습니다. 그리고 전용 ND 필터도 보내주셔서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렌즈 교체할 필요 없이 렌즈 위에 끼우는 방식이고 이렇게 모션 블러도 잘 만들어집니다. 제가 오스모 액션5 프로를 대략 3주 정도 사용을 해봤는데요. 전반적인 느낌은 굉장히 사용자 친화적인 액션캠이라는 거였어요. 일단 사이즈 작고 마그넷 마운트로 액세서리 분리 결합 쉽고 방수 잘 되고 완전 야간은 좀 어렵지만 실내 촬영 밝게 나오고 배터리 오래 가고 껐다 켰다 할 때 빠르고 액션캠 사용하다 보면 사소한 불편함 때문에 쓰기 싫어지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런 사소한 불편함을 굉장히 많이 줄여준 제품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오스모 포켓3가 브이로그 카메라로 대박을 치고 있는데 걔는 방수가 안 되잖아요. 오스모 액션5 프로도 브이로그 카메라로 인기가 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살짝 밋밋한 화질에 호불호가 있을 수는 있긴 한데 그렇게 화질에 민감한 분들이 아니라면 큰 차이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특히 DJI에는 오스모 포켓3라는 굉장히 좋은 대체제가 생겼기 때문에 화질은 포켓3, 퍼포먼스는 액션5 프로 이렇게 구분 지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오스모 액션을 예능에서 고정 카메라로 많이 사용하잖아요. 지금도 오스모 액션4가 많이 보이는데 이제 액션5로 다 바뀌지 않을까 싶어요. 1080p로 4시간을 가니까 관찰 카메라용으로 딱이지 않나 한번 지켜보자고요. 네, 오늘 DJI 오스모 액션5 프로 리뷰였고요. 많은 분들이 출시 전부터 기대를 하시던데 아무쪼록 도움이 됐으면 하고 궁금하신 점이나 의견 있으시면 댓글 마구마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전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